안녕하세요. 버섯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제가 언박싱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여기는 제 이사한 집인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번 집보다 훨씬 넓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사한 집에서 처음으로 시킨 물건이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뜯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문한 책이 와 있고요. 뜯어볼게요. 오늘 저는 5권의 책을 주문했는데 대부분이 소설이에요. 제가 대부분 책을 살 때는 신작 소설 위주로 많이 사서 오늘은 소설을 많이 사봤습니다. 네, 먼저 이 책. 나나 마들렌. 이 책. 네, 박서련 작가의 나나 마들렌이라는 신작 소설집이 나와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 책은 한 달 정도 전에 나왔는데 도서관에 언제 들어오나 계속 이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의 표제작 나나 마들렌이라는 소설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이 책을 주문을 한 거거든요. 근데 박서련 작가는 아시겠지만 정말 엄청 많은 장편 소설을 쓰셨잖아요. 여기에 목록이 있을 텐데 채공녀 강주룡부터 시작해서 마법소녀 은퇴합니다. 이런 책들 다 엄청 유명하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많이들 이 작가님을 아실 텐데 저는 사실 이분의 장편소설도 좋아하지만 단편소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읽었던 소설이 이 책이었어요.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이라는 단편소설이 1년 전에 나와서 이걸 읽었었는데 정말 재밌었거든요. 제 취향에는 박서련 작가님의 단편소설이 훨씬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나 마들렌이라는 단편소설도 읽어봤을 때 너무 흥미로웠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충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주인공이 나 그리고 마들렌이에요. 3명인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 주인공 나가 갑자기 2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가 2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같이 동거해서 사는 마들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애인이 있는데 그래서 이 2명이 된 나가 마들렌한테 내가 2명이 됐다는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뭐 한 명이 하루는 찜질방 같은 데 가서 자고 한 명이 뭐 PC방 가서 늦게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중에 한 명만 집에 들어왔다가 한 명은 다른 데서 자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를 2명 이용해서 마들렌을 속이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마들렌이 이 2명의 나중에 한 명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전개되는 이야기거든요. 일단 딱 줄거리만 들어도 뭔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장편소설을 되게 잘 쓰시고 대중들이 엄청 좋아할 만한 요소로 많이 쓰시니까 그런 지점들이 단편에도 분명히 들어있고 그 소재면에서 거기에다가 엄청 집약적인 사유 같은 거 그런 것들도 같이 담겨 있으니까 저는 단편소설이 훨씬 더 좋았다.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구매한 책은 와 생각보다 엄청 두껍네요. 이 책이 최은영 작가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표지가 예쁜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안에는 이런 식으로 양장본이에요. 뭐가 더 예쁘신가요? 이게 예쁜가요? 바깥이 예쁜가요? 항상 최은영 작가님 소설은 저번 쇼코의 미소부터 해가지고 내게 무해한 사람 이 두 책 다 표지에 사진이 담겨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뭔가 통일성을 주려고 이런 식으로 띠지를 만드신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이 책은 8월 4일에 출간이 된 걸로 알고 오늘이 8월 5일이니까 제가 아주 빠르게 초판본을 받아본 것 같아요. 이 책은 5년 만에 내게 무해한 사람들이 소설집으로 나오고 5년 만에 나온 신작 소설집이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지금 구매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은영 작가님은 아주 유명하셔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책을 많이 내셨죠. 쇼코의 미소라는 신작 소설집을 내시면서 엄청 유명해지셨고 내게 무해한 사람 그리고 장편소설로는 밝은 밤 이 책도 유명하죠. 그래서 요렇게 되게 많은 소설을 쓰셨고 항상 소설들이 다
뭔가 내가 글을 쓴다면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많은 독자들이 내가 쓴 글 같아. 이 소설은 최은영의 소설은 마치 내가 쓴 것 같아. 내 마음 같아. 라는 말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감정을 절대 쉽지 않은 방식으로 풀어내시니까. 근데 읽는 이들은 이걸 그냥 보는 동시에 내가 맞아. 나도 이 마음을 공감해. 같은 걸 많이 느끼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5년 만에 묶으신 거니까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또 묶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지금 몇 편의 소설들이 실려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한 8편, 7편의 소설이 실려 있네요.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라는 이 책의 지금 표제 작품이 제일 첫 번째로 실려 있고요. 1년. 이 소설은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데. 그리고 파종. 이 소설도 어딘가에서 본 것 같고. 뭔가 본 것 같은 소설들이 조금 실려 있습니다.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라는 제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위로가 되고 따스한 마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저는 이게 최은영 소설가님의 소설들의 매력인 것 같은데, 그런 소설의 제목으로서 좀 적합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빛이 들어가는 소설의 제목들을 대부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소설은 조혜진 작가의 빛의 호의라는 소설이에요. 이 책도 유명해서 많이들 보셨을 수 있겠는데, 이 소설에도 빛이라는 게 독특하게 쓰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책 중에 빛을 거두면 빛이라는 성혜나 작가의 소설이 있죠. 그 책에도 빛이 2번이나 들어가는데, 저는 빛이라는 단어가 한 번 들어가도 좋고 2번 들어가면 더 좋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라는 제목의 느낌 자체가 좋은데,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도 엄청 많은 빛이 아니라 조금의 빛, 아주 희미한 빛이라도 괜찮아 같은 느낌일지,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다 같은 느낌일지, 뭔가 그런 식으로 조금 위로의 방식으로 이 글이 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 책은. 그리고 또 산 책이 네, 제가 이 책을 샀네요. 이유리 작가님이 이번에 또 책이 나오셨어요. 안온 출판사에서 책이 나오셨는데, 좋은 곳에서 만나요 라고 하는 책이고, 그림이 여기 사파가 들어가 있네요. 이거 되게 예쁘지 않나요? 이 사파? 이렇게 사파가 들어가 있고, 사인본이에요. 우리 좋은 곳으로 가요. 이렇게 사인이 들어있네요. 네. 일러스트 작가님, 서수연 작가님께서 이 일러스트를 그려주셨다라고 나오네요. 여기 뒷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달콤한 꿈과 서늘한 현실 사이 서러움과 반짝임을 모두 머금은 아지랑이 같은 빛의 세계. 이 책은 연작 소설집이어서 단편 소설 여러 편이 같은 소재라든지 어떤 같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엮이는 그런 소설인데요. 이유리 작가님이 제가 이분 소설 내실 때마다 항상 따라 읽고 있는데, 브로콜리 펀치, 이 소설집도 엄청 유명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 이거 정말 강추해요. 소설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브로콜리 펀치 읽으시면 정말 좋아할 것 같고, 모든 것들의 세계라고 되게 짧은, 이것도 연작 소설이었어요. 짧은 3편의 단편 소설이 들어있는 그런 소설책도 한 권 이번에 내셔서 이거 2권을 다 읽어봤고, 항상 읽을 때마다 새롭게 좋은 거예요. 이유리 소설가님의 소설은 항상 새롭게 좋아서 계속 쫓아 읽고 싶고, 더 주세요. 좀만 더 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읽고 있는 소설 작가님의 책이어서 이번에도 샀고요. 이 책에는 몇 편의 소설이 있을까요? 6편의 소설이 있습니다. 오립의 심야의 질주, 세상의 끝, 이런 식으로 6개의 소설이 있고, 제가 한번 이 소설 소개를 읽어보기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엮은 소설이라고 해요. 다 죽은 사람들이 나오는 소설이고, 예전에 브로콜리 펀치에서도 이런 소설을 읽은 게 기억이 나는데, 자기의 전 남자친구가 죽고 나서 이미 부부가 됐어요. 그
남자친구의 지금 전 여자친구였던 그 전 남친이 죽은 그 여자는 이미 부부가 돼서 잘 살고 있는 그 집에 그 죽은 전 남친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유령이 돼서. 그래서 그 죽은 전 남친과 그 살아있는 화자 사이에서의 벌어지는 이야기, 그런 대화들이 너무 인상 깊었고 슬펐고 그래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는 그런 소설인데, 그래서 저는 이유리 작가님이 죽음을 다룰 때 유령이라든지 조금 현실에 없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가져오시고 그걸 재미난 방식으로 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유리 작가님이 죽음을 다루는 소설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번 소설에서는 죽음을 다루는데 그 죽은 사람들을 화자로 해서 다루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유령이 됐든 뭐 뱀파이어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죽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도록 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제가 소개해서 읽어서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 것도 좋지만 그 죽은 그 사람의 목소리로 바라보는 세상은, 그리고 바라보는 어떤 세계는 어떤 모양일까? 같은 것들, 그런 상상력을 더 보고 싶어서 이 책을 빨리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 책도 좋은 곳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 책은 유일하게 제가 산 책 중에 소설이 아닌 책인데 이게 뭐지? 이게 책이 좀 잘못 나온 건지 뭔지, 여기가 약간 양장본이 이럴 수 있나요? 약간 뭔가가 이렇게 지글지글 일어있는데 이게 디자인이려나 뭘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게 디자인인 것 같아요. 뭔가 예쁜데요? 디자인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김지승 작가님의 술래바꾸기라는 책을 샀어요. 김지승 작가님은 짐승일기, 아무튼 연필로 또 유명하신 작가님이죠. 짐승일기를 저도 읽었었는데 몸이 아픈 여성, 병에 걸린 여성의 목소리, 그런 삶의 방식, 어떤 식으로 삶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밀도 있고 아름답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에세이를 열심히 읽었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좋은 작품이었고, 그래서 김지승 작가님의 짐승일기를 읽고 나서 당연히 다음 에세이도 기다렸고, 그게 이 에세이입니다. 술래바꾸기라는 에세이예요. 이 책의 제목을 딱 봤을 때 술래라는 단어가 되게 묘한 거예요. 저는 짐승일기라는 제목을 봤을 때도 김지승 작가님이라는 이름을 알기 전에 그 짐승일기라는 책의 제목만 보고 그 책을 샀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짐승일기라는 제목도 너무 매력적인데 술래바꾸기라는 제목이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폰트를 바꿔놨어요. 바꾸기에서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가로 세로를. 이런 디테일들도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짐승일기처럼 이것도 되게 좋은 제목인 것 같고, 술래는 어떻게 보면 술래가 되려면 져야 되잖아요. 게임에서 져야지만 술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술래가 되고 나면은 사람들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힘이 없어서 잡혔는데 술래가 되는 동시에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힘의 뭔가 불균형 상태? 그런 게 너무 재밌지 않나요? 술래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그게 먼저 딱 떠올라서 제목에 술래가 들어가는 책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책은 마치 김지승 작가님이 자기가 술래가 된 것처럼 사물들을 쫓아가면서 이 사물들에 대해서 바라본 본인의 어떤 견해라든지 이 사물들과 함께 자기가 겪었던 어떤 기억들, 시간들을 담은 에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은 의자, 모빌, 수건, 단추, 돌, 비누, 안경, 백지, 비석 막 이런 식으로 사물로 소제목이 잡혀 있고 그 뒤에 이제 김지승 작가님의 에세이가 실려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보고 딱 그게 떠올랐어요. 옛날에 그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는 기억 안 나는데 국어 시간에 꼭 그런 걸 시켰거든요. 뭐 너가 안경이라고 생각하고 글 한 편을 써봐라 라든지 뭐 너가 의자라고 생각하고 글 한 편을 써봐라, 이런 게 진짜 국어 교과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문학성 훈련 같은 것으로 그런 과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딱 떠올랐었고, 김지승 작가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사물들을 바라보고 작가님이 순례처럼 찾아 헤맨 어떤 기억과 사물의 모양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걸 또 얼마나 멋진 문장으로 풀어내셨을까, 그게 참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책도 정말 추천해요. 그냥 이걸 제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김지승 작가님의 책이라면 마음 놓고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유진목 시인님의 평인, 저 추천사가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 대해 조금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마음으로 쓰인 책을 베고 눕는다. 그러면 나지막이 책의 숨소리가 들린다. 너도 태어났구나. 책은 벌써 명민하고 강단 있고 품이 넓어서 고단한 마음이 기대어 있기에 좋았다. 여자들은 그렇지? 맞아, 여자들은 그래. 책은 내 몸에 손을 얹고 자주 토닥여 주었다. 페이지를 펼치면 닿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순하고 다정하고 안전한 품. 나의 꿈은 김지승을 닮은 여자가 되는 것이다. 유진목 시인이 이런 추천사를 전 쓰는 걸 추천사는 항상 많이 쓰는데 이런 추천사, 김지승을 닮은 여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 라는 추천사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지승 작가님이 이번 책에서는 어떤 글을 쓰셨을지, 여성에 대해서 아픔, 어떤 슬픔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셨을지가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구매한 책은요, 이 책입니다. 한겨레 제28회 한겨레 문학상 수상작인 탱크라고 하는 책이고요. 김희재 님이 이번에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하셔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셨어요. 탱크. 뭔가 그림이 이렇게 어떤 낯선 곳을 바라보는 것일지, 창문에 기대서 울고 있는 것일지, 모호한 장면에 빛깔이 굉장히 예쁜 그림이 이렇게 있고요. 뒤에는 심사위원들의 평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심사위원 만장일치 선정이라는 문구가 저를 홀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 한겨레 문학상에 대한 믿음이 되게 큰데, 장강명 작가님의 표백부터 시작해서 최진영 작가님의 당신 곁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 그리고 여기 이 책 쓰신 박소련 작가님의 채공녀?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채공녀 그 소설도 이 상을 수상하시면서 유명해진 소설들이기도 하고, 그 소설들이 다 참 좋잖아요. 그래서 그 소설들이 수상한 그런 상을 또 한 번 수상한 이런 작품들은 늘 뭔가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희재 작가님의 이력이 되게 독특하시더라고요. 영화과를 나오셔서 10년 동안 음향 기술자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소설을 쓰셨다고 해요. 전 이런 식으로 그냥 소설만 쓰신 분들도 너무 매력적이지만, 다른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소설을 쓰고 이렇게 어느 순간 갑자기 혜성처럼 등단하시고 이런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 이 책은 지금 3부, 4부로 나뉘어 있는데 1부, 2부, 3부, 4부를 이렇게 나뉘어 있는 책이고요. 이 4부 동안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이 책에서 그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 게 바로 이 탱크이고, 그 탱크 안에서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탱크에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해 왔다거나 사랑을 다시 찾아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이 탱크와 어떻게 연결을 맺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1부부터 4부까지 쭉 풀어나가면서 그 사건이 무엇이었고 그 사건의 전말은 무엇이었는지를 좀 찾아나가는 그런 소설이라고 한번 소개해서 읽어봤었어요. 그리고 이 탱크라는 게 저도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그냥 가상의 어떤 것인데, 기도를 하는 공간인데 기도를 자발적으로 하는, 아무도 시키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설명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기도와 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심사평들을 쭉 보면은 편혜영 작가님이 이런 평을 쓰셨거든요. 탱크는 믿음에 관한 소설이다. 텅 비어있기 때문에 강화되고 실체가 없으므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 믿음. 거대한 컨테이너처럼 삶의 복판에 자리하고 산불처럼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으며 탱크처럼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 하지만 믿음의 두려움을 전파하는 것이 이 소설의 목적은 아니다. 믿음의 속성에 능숙한 작가는 독자를 기꺼이 사랑 앞에 이르게 한다. 사랑에 대한 믿음만이 삶을 지속시키고 사랑만이 견고한 세계를 조금 달라지게 만들 것이다. 사랑에 헌신하는 이런 이야기에 매혹당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딱 이야기만 들어보면 이게 약간 스릴러일까? 이게 무슨 뭐 사이비 종교 같은 이야기일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인간과 인간의 화해 그리고 사랑의 회복 그런 좀 인류애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래서 위로받을 수 있는 소설이라고 이렇게 심사평들에 많이들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번에 수상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구매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책 5권 소개를 다 해봤고 제가 또 한 권 좀 보여드리고 싶은 소설이 있는데요. 어딨지? 이것도 최근에 한 권 읽었던 책인데 요거 요 책도 저 재밌게 읽었어요. 김사가 선생님의 김사가 작가님의 바캉스 소설 요것도 재밌게 읽었는데 요게 이번에 문학동네에서 새로 나온 시리즈인 것 같아요. 문학동네 플레이 시리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유명한 그 순수문학 작가들을 데리고 조금 가볍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조금 더 장르문학적인 그런 느낌의 소설을 한번 써보자. 스릴러가 됐든 아니면 뭐 판타지가 됐든 조금 더 장르문학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한번 글을 써보자. 그런 느낌의 시리즈인 것 같아요. 전 이거 한 권밖에 지금 안 나와서 잘은 모르겠지만 제주도라는 섬인데 근데 그 제주도 섬이 우리가 아는 그 섬이 아니고 막 외국인들이 엄청 많고 여기에 투자자들도 막 몰려들고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제주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공간, 다른 시공간처럼 느껴지는 엄청 환상적인 환락의 도시 같은 그런 제주도에서 주인공이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되거든요. 그 부자가 되고 나서 그 섬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되게 재미있게 읽어서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찾는 책은 요게 아니고 맞아. 여러분들, 이 책입니다. 이 책도 제가 보여드리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소수 작가님의 젊은 그니의 행진이라는 책이에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제가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이 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뭐 출판사에서 저한테 책을 보내주고 이런 게 처음이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돈 주고 책을 안 사고 누가 나한테 책을 보내준다? 심지어 저는 이소수 작가님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많은 출판인 여러분들이 책을 더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책을 받고 저는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소수 작가님을 정말 좋아해요. 4분 13초라고 하는 장편소설이 있는데 이소수 작가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그 장편소설도 읽어보시길 바래요. 장편도 잘 쓰시고 단편도 잘 쓰시고 글을 정말 잘 쓰시는데 그 4분 13초라는 장편소설에는 소설을 오랫동안 못 쓰지만 쓰고 싶어하는 남자 이야기가 나와요. 계속 쓰고 싶긴 한데 내가 등단은 하긴 했는데 소설이 잘 안 써지고 그래서 계속 망설이고 막 이러다가 아무튼 소설을 또 쓰게 되고 막 이런 사람인데 이소수 작가님도 실제로 그 인물하고 본인이 되게 닮았다 이런 인터뷰를 읽어본 기억이 나거든요. 본인도 오랫동안 등단은 했지만 이게 계속해도 되는 일일까? 내가 소설을 계속 쓰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계속 방황하는 그런 시기에 그 4분 13초라는 소설을 내셨다라는 인터뷰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상도 정말
무슨 김승옥 문학상, 뭐 무슨 수상집 이런데 이서수 작가님의 이름을 많이 볼 수 있고 이번에 이렇게 단편소설 젊은 그니의 행진도 나와서 너무 반가운 마음이고요. 젊은 그니의 행진 이게 지금 엉킨 소매, 젊은 그니 행진 등등 약 9편의 소설이 실려 있고 미조, 뭐 근희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저는 이런 인물들이 아주 제가 좋아할 법한 인물들이에요. 청년인데 뭔가 조금 우울하고 그치만 아무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인물들? 씩씩하다. 네, 씩씩한 인물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주위를 두리번 거리지만 아무튼 씩씩하게 걸어나가려고 하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표지도 그런 느낌인 것 같은 거예요. 앞으로 가는데 뭔가 어딘가를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느낌이고 그래서 요런 일러스트 요런 사진도 좋고 여기 이렇게 박혀있는 박도 되게 이 소설집을 조금 더 밝고 경쾌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 자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민트색이고 노란색이고 이렇게 책을 정말 잘 만드셨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다 읽지는 않았고 여기까지 읽었네요. 발 없는 새 떨어뜨리기까지 읽었고 젊은 그니의 행진은 다른 문예지에서 한번 읽어봤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 책도 계속해서 읽어나갈 계획입니다. 선물해주신 은행나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선물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책을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이상한 집에서 제 목표는 책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책에 대해서 책을 좀 더 많이 읽고 여러 가지 더 많은 일들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책 먹는 버섯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안녕.